자,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바뀌지 않는 어떤 좌표기를 찾으면서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경과 저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춘분날 합니다. 춘분날 태양 위치는 춘분점에 태양이 바뀌게 됩니다. 춘분날은 대략 3월 한 21일 언제쯤 3월 말에 걸립니다. 춘분점이 되는데 이때 적경과 기울은 알파를 씁니다. 적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델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경은 어차피 춘분점을 기준으로 원래는 천국의 적도 따라서 한 바퀴 돌리니까 360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그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시로 표현합니다. 0시에서 24시의 시의 형태를 표현합니다. 24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24개로 나눕니까 하면 적경 1시 차이마다 15도 차이가 나는데요. 15도 차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지구에서도 15도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간대를 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시간대는 동경 135도 동경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135도와 120도 그리고 150도 그렇게 15도 차이 날 때마다 1시간씩 시간대가 늦어 또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로 표현하는데 춘분점의 적경은 0시가 됩니다. 적이 0도예요. 6월 한 21일, 22일께쯤 되는데요. 하진날 걸립니다. 이 하진날 태양은 하지점에 가 있는데요. 이 하지점의 적경이 6시예요. 그리고 저기는 23.5도인데요. 그냥 23.5도 말고 플러스라고 좀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라고 하면 남쪽보다 높겠구나. 좀 더 정동에서 방해가 작은 곳에서 뜨겠구나. 정서에서 방해각이 좀 더 큰 쪽으로 지겠구나. 다시 말해 북동에서 떠서 북서쪽으로 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당시가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쪽에서 뜨고 어느 쪽으로 남쪽하고 어느 쪽으로 지는지 그 방해각 고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연계될 거라 봅니다. 9월 말 대략 한 9월 21일, 22일께쯤이 되면 추분날이 되는데요. 이 추분날 태양은 추분점을 지납니다. 이 추분점은 적경 12시에 적이 0도 됩니다. 12월 한 22일께쯤 되면 동짓날이 되는데요. 동짓날 태양은 동지점을 지나죠. 이 동지점은 적경 18시에 적이 마이너스 23.5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권을 한번 그려보면 북동, 남서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준적으로 폴라리스 자포 이 지방이 위도됐죠. 이렇게 되겠네요.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소로 지는 이게 추분날의 태양의 일주권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뜰 때, 남중할 때, 그리고 질 때 이렇게 해볼게요. 춘분날 태양은 정동에서 떠오릅니다. 정동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방위각으로 따지면 90도에서 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남중했을 때는 방위각 180도가 되고요. 정남에서 그때 남중으로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저기가 0도였거든요. 질 때는 정소로 집니다. 정소로 지는 것은 서점 방위각 270도로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추운 날도 동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하진날은 어떻게 뜹니까? 하는데 동쪽에서 약간 북쪽 방향에서 맞춰 뜹니다. 이후에 북서쪽으로 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북동방에 뜹니다. 방향은 90보다 작은 쪽에서 뜹니다. 북동에서 뜹니다. 남중했을 때는 이게 플러스 23.5도예요. 남중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23.5도 더 들어갑니다. 질 때는 정서보다 좀 더 북서쪽으로 지죠. 북서쪽으로 집니다. 방향은 270보다 큰 쪽으로 집니다. 이건요 태양뿐만 아니라 플러스 저 위에 있는 놈들은 다 이래요. 그렇다면 겨울 동지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동지날은 남동쪽에서 떠올라서 방향이 90보다 작은 쪽에서 떠올라서 방향이 90보다 큰 쪽에 떠올라서 남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남동쪽에서 떠서 90보다 큰 쪽에서 떠올라서 남중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하고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주변과 똑같아요. 질 때는 남서방에 줍니다. 270보다 작은 쪽에서 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도 37도 N 우리나라 서울 또는 뭐 인천 위도로 맞춰봅시다. X축은 A 방각이에요. Y축은 고도 H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춘추분 날은 어떻게 뜹니까? 하면 정도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집니다. 춘추분 날은 정도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지고요. 꼭 춘추분 날의 태양뿐만 아니라 춘분점에 다시 적위가 0도인 놈은 모두 이런 놈들이에요. 춘추분 날의 태양뿐만 아니라 적위가 0도 되는 천구의 적도인 놈들은 다 이런 일주권을 가져요. 남중했을 때 고도는 90-37도, 즉 53도의 남중고도를 가집니다. 이해됐어요? 하진날은 어떻습니까? 하면 방향이 90보다 작은 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질 때는 270보다 더 큰 쪽으로 집니다. 북동남서 방향이 0도, 90도, 180도, 270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남중고도는 90 위도에다가 플러스 23.5도 더 들어옵니다. 50도에다가 플러스 23.5도 들을게요. 53도에다가 플러스 23.5도 산속에서 얼마나 오니까? 76.5도요? 그렇다면 동시날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53도에서 23.5도 됩니다. 얼마 나오죠? 29.5도인가요? 29.5도? 맞습니까? 그래서 춘추분 날에 이 남중고도의 차이는 25 하진날과 동진날의 남중고도 차이는 얼마 나온다? 23.5도의 2배 47도 차이 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기준되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연속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적도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남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먼저 한 날을 가져야 돼요. 빨간 건 하진날 했는데요. 하진날뿐만 아니라 플러스 23.5도의 적위를 가지고 있는 놈이 다 그래요. 플러스 23.5도의 적위면 6시 방에 있는 쌍둥이 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18시 동지날 했는데요. 동지날에
동짓날의 태양뿐만 아니라 이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 가지는 18, 19층에 있는 궁수 자리에 있는 놈들이 이런 일주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빨리 동쪽 하늘 쪽을 볼게요. 자, 빨리 동쪽 하늘 쪽입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방위각으로 볼 때 방위각 90, 다시 말하면 정동이에요. 여기가 이랬습니까? 정동에서 춤추는 날 태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90 마이너스 위도 일주권을 가지고요. 실상 천구 이쪽도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이래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별, B별, C별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놓을게요. 누가 먼저 뜬 거죠? C가 먼저 뜨는 겁니다. A가 나중에 뜬 겁니다. A, B, C별에 대해서 적경을 비교해 봅시다. 아까 맨 적경은 반식이에요. 반식이에요. 왼손이에요. 반식의 방법을 가면 적경이 뭐하다? 크다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적경장 C가 어때? 먼저 떠올랐어요. 적경 큰 A가 나중에 떠올라요. 이놈은 나중에 남쪽 하늘 쪽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때 B가 남중했을 때 C는 이쪽에 A는 여기 있어요. 이해됐어요? C는 이미 남중한 거죠. 이미 남중했었어요. A는 아직 남중하기 전이라니까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적경의 작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경의 작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는 뜻입니다. 적경이 크다는 놈은 뭔데요? 예, 나중에 남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쌤 아까 당신이 C별이 먼저 떴다 했잖아. 그렇다면 적경이 작은 놈은 먼저 뜨는 것도 가능합니까? 한다면 먼저 뜨는 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게 천구 이쪽도 했는데요. 천구 이쪽도에 수직하게 그리면 이게 이게 이제 같은 적경선에 있는 놈들입니다. 따라서 B와 B'은 같은 적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B와 B' 볼 때 B가 먼저 떴어, B' 먼저 떴어. B가 먼저 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먼저 뜨는 이 전제 조건이 되려면 또는 먼저 치는 이 전제 조건이 되려면 적위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적위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적위가 동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항상입니다. 즉 B' 어디 있습니까? 여기 B'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 따져서 A'이 이렇게 A'이 있을 것이겠고요. 이쪽에 C'은 여기에 C'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적경이 작다는 것은 먼저 남중해요. 먼저 뜨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적경이 서로 적위가 서로 같았을 때에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이 세 별 A', B', C' 또는 A, B, C 이놈들은 적위가 같은데요. 그렇다면 적위가 크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겠습니다.
적 위가 크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90 위도에 플러스 적 위가 남중고도거든요. 적 위가 크다는 것은 결국엔 남중고도가 높다 됩니다. 그래서 방위가 90보다 작은 데서 떴다가 방위가 90보다 더 큰 데서 지다 보니까 일주권이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다 됩니다. 그래서 하진날 태양이 플러스 적위가 되어 있던 것은 동진날 태양이 마이너스 적위 대비 훨씬 더 오래 하늘 위에 떠 있다. 지면 위에 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중고도 그만큼 높고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적경이 똑같아요. 두 별의 적경이 똑같아요. 지금 B와 B'라는 적경이 같은 놈들이거든요. C와 C'라는 적경이 같은 놈들이거든요. 적경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하는 말은 동시에 남중한다 됩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지는 건 아니에요. 또는 동시에 뜨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적경이 동일한데 적 위가 큰 놈들은 플러스로 큰 놈들은 먼저 떠서 같이 남중하고 나중에 집니다. 적경이 동일한 것은 동시에 남중까지는 되어도 동시에 뜬 건 아니에요. 적경이 동일한 상태에서 적 위가 크면 먼저 뜨고 같이 남중하고 나중에 집니다. 이해됐어요? 하진날의 태양이 동진날의 태양보다 먼저 뜨고 밤 12시, 낮 12시에 같이 남중하고 지는 건 나중에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 위가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적 위가 같다는 것은 남중고도 같은 거죠. 남중고도가 같고 적 위가 같으면 결국엔 A, B, C가 이루는 일주권이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일주권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차수에 배부르는 건 없을 겁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 적어주시고 글자들 받아주시고 동사 보시고 다음 주에 똑같은 내용 또 할 겁니다. 문제 조금 더 확장하면서 문제 풀어라. 풀리든 안 풀리든 풀어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 프린트 나눠드릴 건데요. 이미 받은 학생도 있고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반절 풀면 뭐 많이 풀다 생각할 건데 어쨌든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져가요. 네. 정리해라. 우리가 지평좌표를 그렸는데요. 지평좌표를 그려봤습니다. 땅 아래도 한번 그려봤어요. 땅 아래 있는 건 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요. 북, 동, 남서 쓰고요. 폴라리스 박았습니다. 여기에 직각잡으면서 정도의 정서로 이게 뭡니까 하면 이게 천고의 적도예요. 뭐 필요하다면 천고의 적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적도좌표계의 글자를 보시면 적도좌표계의 지평좌표계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직권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수직권 찾습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야 여기가? 130페이지인가요? 수직권 이거는 방향 같은 놈들을 쭉 연결한 게 수직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권 시간이 똑같대요. 남중한 시간이 똑같아요. 얘는 적경이 같은 놈들을 이은 것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오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오선. 우리가 자축인면 진사오미 하면서 동해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시가 언제가 됩니까 하면 밤 12시를 기준으로 한 밤 11시에서 밤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시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즉 11시에서 13시까지 됩니다. 자오선 그 자자와 오자입니다. 천구의 북극 그리고 머리 꼭대기 천정 천구의 남극 남점 천구의 남극 그리고 북점 다시 천구의 북까지 오는 이걸 우리는 자오선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해됐어요? 정도에서 정서 정수로 치는 이게 누구? 천구의 적도랬습니다. 저기가 영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기 영도인 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중위도 입장에서 볼 때 천구의 적도인 놈은 떴다가 지죠. 이제 천구의 적도인 놈들은 떴다가 집니다. 태양은 뜰 때 일출, 질 때 일몰이라는 뜻을 쓴 거예요. 중위도 지방에서는 출 떴다가 몰 지는 별에서 출몰성이라 합니다. 중위도 지방에서는 출몰성이라는 뜻을 씁니다. 떴다 지는. 그래 조금 더 저기가 플러스인 놈들 한번 살펴볼까요? 저기가 조금 더 플러스인 놈들 살펴보니까 요렇게 떠서 북서로 지면서 또 저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천구의 적도 있다면은 출몰성인데 천구의 적도에서 약간 위아래 있는 놈들도 뜨고 져요. 근데 이게 저기가 조금 더 크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저기가 커서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길다 했는데요. 크다 보면 어떤 별들은 기가 막히게 지면 북점을 딱 지나면서 다시 떠오르는 별들이 있어요. 북점을 스치듯이 올라간다고요. 이해됐어요? 북점을 스치듯이 올라가면 얘네들은 저 안 져. 안 지죠. 얘는 지지 않아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우리가 폴라리스 북극성은 북쪽 여기에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밤에 보여요. 낮에 안 떠 있을까요? 낮에 떠 있어요. 다만 태양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계속 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주극성이라는 걸 씁니다. 폴라리스는 저 위가 0도예요. 90도예요. 천구의 적도 있잖아요. 천구의 적도는 저 위가 얼마인데? 0도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방의 위도만큼 내려간 요 범위는 하겠습니다. 요 범위는 적 위가 90 마이너스 그 지방의 위도까지 되는 이 범위 있는 이런 별들은 폴라리스 북극성 근처에서 깔짝거리는 것들은 폴라리스 북극성 근처에서 이렇게 도는 놈들은 일주권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데 지면과 스치듯이 가는 이런 놈들은 안 져요. 낮에도 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극성이랍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 주극성의 저기는 플러스 90도 이게 누굽니까 하면 폴라리스예요. 북극성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90 마이너스 위도 될 때까지는 안 져요. 지면 위에 계속 떠 있어요. 주극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 그렇다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북반구에서 동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별자 중에 하나가 북두칠성이잖아요. 남두육성이라는 이름을 써요. 남십자성 얘기합니다. 북두칠성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소개되는 그 별들이잖아요. 7개 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뭐 이렇게 되는가? 그지? 북두칠성. 남두육성에서 남십자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십자성. 우리나라 위치에서 남십자성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저위도 내려가서 오키나와 그 정도쯤 되면 남쪽은 남십자성이 살짝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저기가 된다 했을 때 마이너스 저기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겨울날에 태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뭐 떴다 치는데요. 그러면 남쪽에 살짝 보이는 이런 놈들은 안 보이죠. 천구의 남극이 얼마 됩니까 하면 천구의 북극이 저기가 플러스 90이면 천구의 남극은 마이너스 90의 적위를 가집니다. 천구의 남극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깔짝 보이는
남쪽에 살짝 보이는 여기까지가 이제 볼 수 있는 출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안 보여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뜨지도 않아 계속 져 있는 별이라서 전몰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몰성. 얘는 마이너스 90까지의 저기를 가집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이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까지부터 말입니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까지. 이해됐습니까? 중위도 지방에서의 중극성과 전몰성. 그렇다면 출몰성은 플러스 90 마이너스 위도부터 시작해서 천구적도 0도를 지나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만큼까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라면은 위도 37도라면 플러스 53도까지는 북극성에서 플러스 53도까지는 중극성, 마이너스 53에서 마이너스 90까지는 전몰성.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 하는 거죠. 내가 남두육성을 따다다닥 그리고 내가 지금 서울에서 보고 인천에서 보고 그랬잖아 라고 한다면 거짓말 되는 거죠. 맞든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아직 일반적인 별들 얘기하고 있어요. 달, 행성들 소개되지 않았어요. 태양만 살짝 소개했을 뿐이에요. 할 거 많아요. 오늘 나눈 프린트에 보면은 저기 행성까지 다 있어갖고 양이 많아요. 분명히 다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도 37도 N 우리나라입니다. 북동남서 드릴게요. 예, 폴라리스 북극성 잡았습니다. 여기가 37도 되겠네요. 직각 잡고 정도에서 정서로 지었습니다. 요 각도는 90-37도니까 53도 되고 있습니다. 청구의 적도의 남중고도는 53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바위가 90에서 180, 270도 사이를 춘추은 날은 이렇게 움직여요. 뭐 필요하다면 하진날과 동진날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도 23.5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N 잡습니다. 북반구에서 23.5도 잡았습니다. 이쪽에서 폴라리스가 얼마만큼 있다? 23.5도 있잖아요. 보여요? 그죠? 수직하게 올렸어요. 정도에서 올라서 정서로 지네요. 90도, 180도, 270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요. 얘 남중고도 얼마 됩니까? 90- 위도 하니까 66.5도까지 올라가죠. 여기 우리 53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얘가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우리나라 하진나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 동네 하진나라 어떻게 될까요? 하진나라 남중고는 90- 위도에 플러스 23.5도 하는데 위도 23.5도, 90- 위도 했는데 플러스 23.5도 돼요. 딱 머리 꼭대기에 지나가요. 90도가 돼요. 이 동네 흔히 북회기선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네인데요. 위도 23.5도 쭉 이어가지고 여기에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네요. 뭐지?
중2 때 배웠잖아. 하진날에 태양이 남중고도가 90도가 되고 우물에 그림자 없이 수직으로 빛이 들어와. 시네요. 알렉산드는 그보다 조금 더 고위도가 돼요. 이래서 됐냐? 그렇다면 위도, 영도, 적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권이 이루는 거하고 90마이너스 위도로 했잖아요. 적도 지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폴라리스가 북점에 처박히겠죠. 이해됐어요?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소로 추운 날에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하진 날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동진 날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해됐어? 바위가 90, 180, 270한데 얘네들은 하진 날, 다시 춘추는 날 동점에서 떠올라서 수직을 계속 돌아다니니까 방해각이 90에서 안 바뀌어요. 머리 꼭대기 천장 찍고 270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90보다 작은 쪽에서 떴잖아요. 90보다 작은 쪽에서 떴어요. 하진날. 지금 내가 빨간색을 왜 자꾸 하진날 하는지 아시겠죠? 90보다 작은 쪽에서 수직하게 떠올랐다가 270보다 좀 더 큰 쪽으로 수직하게 내려가는 이게 하진날이에요. 동진날 파란 건 얼마든지 더 엎어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주, 극성, 출, 몰성 그리고 전몰성을 얘기했는데요. 이쪽으로 하니까 위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지? 적도 쪽은 주극성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출몰성 100%예요. 주독성 0%, 전몰성 0%예요. 이해됐어? 되겠나? 쭉 위도가 증가하다가 위도가 90도 N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 북극점이잖아. 북극점에서는 북동남서의 개념이 있어 없어? 북극점은 동서북 방향이 없죠. 뭐든지 북극, 북측, 북극 올라가다가 한 점 만나는 게 그게 북극점이고 이제 그러면 추운 날 태양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추운 날 태양은 어쨌든 시계 방향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이 사람이 볼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추운 날이에요. 하진 날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랬어요? 동진은 물론 아래쪽에 있겠죠. 흔히 북극에 가서 또 좀 더 고위도 가서 태양이 24시간 내내 떠 있네요. 백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플러스 저기 있는 놈들은 100% 주극성이에요. 그래서 50%가 주극성, 출몰성 0%. 그렇다면 마이너스 저기 있는 놈들은 보일러야 볼 수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예, 여기 머리 꼭대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50%. 결국엔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극성의 비율 증가하죠. 출몰성의 비율은 감소하네요. 전몰성의 비율도 증가하네요. 남방 구하면 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한 개의 위도를 비워놨어요. 몇 도를 위에서 비워놨을까요? 위도 66.5도 여기입니다. 위도 66.5도에 북동남서 썼습니다. 위도가 66.5도다 보니까 폴라리스 북극성의 고도가 되어 있다고? 예, 요만큼에서 66.5도에다 잡아놨죠? 폴라리스에 넣습니다. 여기에 수직하게 내려가지고 정도에서 올라서 정소로 지는
천구의 북극을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하진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하진날 이거보다 23.5도 더 기울어서 더 높아서 가는데 하진날은 북점에서 떠올라서 그래서 북점으로 가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날아간 겁니다. 정규적으로 날아갑니다. 북점에서 떠올라서 북점으로 칩니다. 이해되셨어요? 태양이 앉아요. 뭐라 부른다고? 태양이 앉아. 밤에도 해가 떠 있어요. 백야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점 정도 동진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에 살짝 떠오르면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태양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위도에서도 백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모스코바 정도 되면 하진날에도 태양이 살짝 지면에 걸려있는, 왜냐니까 태양이 점이 아니고 또한 태양이 지면 아래 내려갔다 하더라도 여맹이라 합니까? twilight 그렇게 해서 약간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도 백야 현상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반면 대놓고 위도 66.5도 이상의 즉 위도 한 7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백야 재밌게 보일 수 있겠죠? 삶 살기 좋을까요? 24시간 내내 해 떠 있으면? 그럼 반대로 겨울 되면 24시간 내내 해가 안 떠요. 재밌는 동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정리해 주십시오. 외워랑 들으면 아니고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달라는 겁니다. 매번 하는 패턴이 뭡니까? 포토그램서 그리고 그 집을 위도 맞춰서 폴라리스 잡고 수직하게 해서 청구의 적도, 정도에서 올라서 정소지는 청구의 적도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진달, 필요하다면 동진달, 플러스 적이 마이너스 적에 맞춰서 별들의, 행성들의, 달들의 일주권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 4월 21일이었나요? 내가 사진 보내준 거 초승달이 걸려있고 비너스가 걸려있었어요. 그러면서 밤 9시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십자선 그릴게요. 0시, 6시, 12시, 18시 4월 24일이었던가 싶다. 4월 21일이 이게 월요일, 야 월요일이 20 며칠인지 한번 봐봐. 맞죠? 24일인가? 4월 24일이었나? 24일. 내가 4월 24일 날 초승달 찍고 비너스 찍은 이 사진들 보여주셨죠? 이해됐어요? 되겠나?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는 거예요. 0시, 태양이 0시 있으면 이건 3월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4월 말 했으니까 대략 이게 3월 말, 4월 말 태양은 여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태양의 적경이 몇 시입니까 하면 태양의 적경은 2시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태양의 적경이 2시 방향인데 태양은 여기 0시부터 6시를 거쳐서 12시까지 이게 플러스 태양의 적이에요. 물론 이쪽은 태양이 마이너스 적의 태양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때 0시에서 6시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는 적경의 증가뿐만 아니라 적위의 증가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6시부터 0시까지 12시까지 가면 적위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는 적경의 증가뿐만 아니라 델타 저기의 증가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저기는 감소가 되겠죠. 저기가 가장 높은 때가 태양의 저기가 가장 높은 때가 6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행성들도 대부분 황도 라인 근처에 있다 보니까 행성들의 위치를 그냥 황도 라인 그대로 박아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황도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수성이 7도 차이 나고요. 나머지 대부분 2, 3도 안쪽이에요. 저위 값으로 볼 때 말입니다. 달은 태양과 한 5도 정도 차이를 가지는데요. 항상 5도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저위 태양과 달의 저기가 기가 막히게 같아졌어요. 무슨 뜻입니까요? 일식 또는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황도와 백도가 기가 막히게 같아지는 날 그때 사망이 걸리면 일식이 월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합시다. 매번 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태양 놓고요. 지구 놓고요. 금성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금성이요. 초승달이에요. 금성이 동방에 있겠니? 서방에 있겠니? 초승이면 이거 서쪽 하늘에 찍은 거잖아요.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이라고요. 동방에 있는 금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금성이에요. 동방에 있는 금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으로 있어요. 금성 어디 있다고요? 여기 태양에 대해서 적경이 더 증가된 이쪽에 비너스가 있다고요. 대략 동방 최대가 언저리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밤 9시 찍었는데 아직 지면과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만약 동방 최대 근처라면 동방 최대 48도 정도 되니까 대략 한 3시 정도 더 가서 여기에 비너스가 있어요. 금성의 저기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금성의 저기가 플러스 23쪽으로 근처 가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금성 하나 보면서 오늘 이날인데 이해되셨어? 이해됐어? 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초승달 있죠. 달이 먼저 집니까? 금성이 먼저 집? 다시 태양과 이각은 달이 큽니까? 금성이 더 큽니까? 태양이 치고 금성 치고 이제 초승달 칠 거잖아요. 여기에 비너스가 있다면 달은 그보다 태양과 이각이 더 크죠. 이해됐어요? 달의 이각은 그보다 더 큽니다. 달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쓰란 거예요. 알겠어? 만약 이 달과 금성이 완벽하게 황도 라인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기는 달이 조금은 더 클 거예요. 이해됐어? 저기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은 달이 90 마이너스 위도로 이렇게 지는 일주권이 달의 저기가 조금 더 크니까 금성보다는 좀 더 북서로 가서 좀 더 방향이 좀 더 큰 쪽으로 가서 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서점 되겠네요. 서점에서 이미 방향이 더 큰 북서쪽으로 하는데 누가 좀 더 큰 방향을 찍겠습니까? 저기가 조금 더 큰 달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행성 하나 보고요. 금성이 여기 있고 지금 시간단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게 내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 1시간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지금 여기에 주피터도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지면에 이렇게 그려놓고 당장 연습권에서 할 수 없으면 머릿속에서 십자선 그리면서 지금 당장 태양이 어디 있겠는데 하면서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5월 며칠이야? 10일. 그지? 그럼 오늘의 달은 어디 있겠냐? 다시. 오늘이 5월 11일이라든지 되겠습니까? 4월 말 5월 말
4월 말에 태양이 여기가 2시에 있고 5월 말이 4시에 있겠고 6월 말이 6시에 있으니까 그지? 5월 10일이면은 대략 뭐한 3시 조금 더 되겠네요. 그죠? 한 3시 방향 쪽에 있겠다. 그럼 십자선을 그리면서 오늘 태양은 3시쯤에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만약 오늘의 달이 보름달이었다면 오늘의 달은 보름달 아니에요. 하얀 조금 더 넘어가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의 달이 보름달이었다면 3시에 태양이 있을 때 이 달은 몇 시에 있겠니? 12시와 18시 사이에 15시에 보름달이 있겠네 하는 거죠. 만약 오늘 달이 하얀 달이었다면 하겠습니다. 하얀 달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달에 하얀 달 몇 시에 있겠니? 21시에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되겠나? 그러면 이 달은 하얀 달은 플러스 쪽이 있다, 마이너스 쪽이 있다? 마이너스 쪽이 있어요. 남주보다 그렇게 높지 못해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히려 상형이었다면